안녕 구독 친구들, 뿌리 깊은 독해 이동재 선생님이야.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이죠. 고구려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광개토대왕을 중심으로 고구려가 어떻게 발전하고 커나갔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도 함께 커나갔던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세 나라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세 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중국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이 분열돼서 엎치락뒤치락 힘을 겨루고 있었는데, 이런 중국을 하나로 통일한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나라와 당나라입니다. 이 수나라와 당나라가 이 고구려와 접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에 맞서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나라와의 전쟁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 중국을 통일하고 수나라를 세운 사람의 이름은 양견이야. 양견. 근데 우리가 보통은 수문제라고 불러. 수문제.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문제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니.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나라는 없다. 자신감이 뿜뿜했을 거야. 근데 자꾸 신경 쓰이는 나라가 하나 있었던 거야. 그게 어디냐? 고구려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도 그렇고요, 고구려도 그렇고요, 스스로를 동아시아 최강 국가라고 여기고 있었어. 결국 이 둘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던 거죠. 수나라 문제가 먼저 고구려의 시비를 겁니다. 야, 고구려, 너 그렇게 강하다며. 우리랑 한번 붙어볼래? 우리 이길 수 있겠어? 하면서 이제 고구려를 이렇게 도발하는 거지. 근데 이게 웬걸? 수나라 예상과 다르게 고구려가 먼저 수나라를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고구려 영양왕 때 요서 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수나라는 이를 빌미로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수나라의 1차 침입이야. 근데 결과부터 얘기하면 이건 패배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는 실패했습니다. 수나라가. 왜 그러냐면 30만 대군을 보냈는데 가는 길에 식량도 부족했고 전염병이 돌아요. 그리고 이제 식중독도 생기고 막 군사들이 막 골골대면서 막 죽어.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공격을 포기하고 다시 수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패배가 아니라 실패한 거죠. 1차 침입이 허무하게 끝나고 나서 이 수문제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었던 양제가 다음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 양제는 아버지 문제와 다르게 야심이 되게 큰 사나이였어. 그래서 아버지 때는 30만이었는데 양제는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양제의 예상과 다르게 고구려가 되게 잘 싸우는 거야. 정확히는 고구려에 여러 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수도인 평양성으로 진격하려면
북쪽에 있는 여러 성들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이 성들이 엄청 견고했던 거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들은 되게 많이 데리고 왔는데 113만 명이나 데리고 왔으니까 군사들은 되게 많은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 그리고 이걸 함락시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장담도 못해. 양제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113만의 군사들 중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30만을 뽑아서 평양성으로 곧장 진격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고구려를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줄 알았지. 평양성을 지키는 고구려의 최강의 전사 을지문덕이 있었습니다. 이 을지문덕은 수나라에 맞서서 다양한 전략을 펼쳐 승리를 거두게 돼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을지문덕의 승리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청야수성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청야수성이란 청야, 들판을 깨끗하게 비운다라는 뜻이고 수성, 성을 지킨다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들판을 싹 깨끗하게 비우고 그 들판에서 비운 음식들, 식량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수나라에 맞서 싸우는 거야. 성을 지키면서. 수나라 군대는 먹을 게 없으니까 힘을 내서 싸울 수가 없고 결국에는 힘이 빠져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비결은 청야수성 전략이었고 두 번째는 조금 위험하긴 한데 을지문덕이 죽음을 무릅쓰고 혼자 적진으로 갑니다. 가서 항복하는 척 이 적진의 상황을 살펴보고 와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전략을 짜죠. 그리고 이게 딱 들어맞게 되는 거야. 세 번째 비결은 지리 지형, 자연 지형을 굉장히 잘 이용했다. 살수에 뚝을 쌓아서 수나라 군대를 싹 쓸어버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수업 때 하겠지만 수나라 군대가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도망치는 수나라 군대를 을지문덕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살수라는 강에 뚝을 쌓아서 물이 흐르는 걸 막아놓고 이 수나라 군사들이 이 살수를 절반 정도 건넜을 때 가려면 건너야 되거든요. 건넜을 때 이 뚝을 터뜨려서 싹 쓸어버리는 그런 기상천외한 전략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둔 대첩이기도 하고요. 되게 높은 평가를 받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을지문덕 하면 살수대첩, 살수대첩 하면 을지문덕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살수대첩에서 선생님이 알기로는 수나라 군대 30만 명 중에 2,700명 정도 살아서 돌아갔다고 하니까 전략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수나라의 2차 침입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수나라가 멸망해요. 멸망하고 새롭게 들어선 나라가 중국의 당나라입니다. 당나라가 처음에는 몸을 좀 사리다가 당태종이 즉위하고 나서 슬슬 고구려와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결국에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왕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로 이걸 핑계 삼아서 당태종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전에는 수나라에 맞서서 요동성, 백암성, 현도성, 안시성, 이런 성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안시성,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차와 같은 신무기를 가지고 와서 이 고구려 성들을 공략했단 말이야. 고구려 성들이요,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요동성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한 현도성, 백암성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왜 큰 문제냐면 자칫 잘못하면 수도인 평양성까지 함락되게 생긴 거야.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을 때 유일하게 이 무너지지 않는 성 하나가 있었어. 그게 어디냐? 바로 안시성입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어요. 안시성 전투라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안시성이요, 성주와 안시성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당나라에 맞서 싸워요. 되게 힘든 전투였겠죠. 근데 되게 잘 싸웠어요. 이게 당나라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시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안시성 앞에다가 안시성보다 높은 흑산을 쌓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안시성을 공격하면 안시성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6개월의 기간 동안 당나라 군사들이 열심히 흑산을 쌓아요. 근데 거의 다 쌓았을 쯤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흑산이 무너졌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게 생긴 겁니다. 흑산이 무너지자 안시성을 더 이상 공격하는 건 무리가 따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당태종이 안시성을 포기한 채 당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고구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런 얘기가 전해지죠. 당태종이 야, 고구려 너무 잘 싸운다. 대단한 민족이니까 내가 죽더라도 고구려는 절대로 공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설이 전해져요. 그만큼 고구려가 대단한 국가였다는 거죠. 이처럼 대단한 고구려를 5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꼼꼼하게 봐야지만 수업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이 중국에 맞서서 싸운 대단한 인물, 그리고 안시성과 같은 중요한 장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오시면 수업을 듣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수업 때 하도록 하고,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